정부가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현지에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가족이라도 중국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국가기관시설에서 2주간 임시 격리됩니다. 귀국 전엔 중국에 파견된 우리 검역관을 통해 철저한 검역을 받고 입국길에 오릅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4명입니다. 2명은 폐렴 소견, 2명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번째 확진자가 172명과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에서 입국을 한 3,023명을 전수조사합니다. 내국인은 1,166명, 외국인은 1,857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확인될 경우 격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악재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는 모두 3%까지 하락폭을 키웠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불안감으로 위생 방역 용품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4일간 한 대형마트에선 마스크 매출은 9개 넘게 늘었고 손 세정제도 4배나 많이 팔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문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폭락했습니다. 네, 반면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들어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같은 희소식에 살아나나 싶었던 국내 증시. 하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 악재로 시장을 덮쳤습니다. 설 연휴 뒤 첫 장을 열자마자 급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3% 넘게 폭락하며 2180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1일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개인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세를 기록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3% 넘게 폭락하며 660선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지만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악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든 또 증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마땅한 이제 완충 기제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하나의 어떤 심리적 공포 내지는 어떤 모호성으로 점철된 어떤 변수다 보니까 심리적인 이 긴축 발작성 반응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반면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며 원달러 환율은 8원이나 뛰어올랐고 금값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회복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양호한 대외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도 대책반을 구성해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또한 산업계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주재원을 철수시키거나 중국 출장 금지 혹은 자제령을 내리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1층 로비에 열 영상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건물을 오가는 직원들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기업들도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우선 중국 우한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주재원들을 서둘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근무 중인 주재원들은 이미 대부분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10일간 재택근무 후 출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마다 자체 전담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 출장 금지나 자제령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8일부터 우한 지역뿐 아니라 중국 전역 출장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우한 지역 출장을 제한해 왔지만 사태가 악화되자 조치를 강화했고 기존 출장자들 역시 서둘러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중국 주재원 가족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 항공권 등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계속 접촉해야 하는 업종들도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창구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또 국내 항공사 객실 승무원도 모든 노선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자칫 수출과 내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긴급 상황 점검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현재로선 예방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스크와 손 세정제 찾는 손길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한 대형마트에선 최근 사흘 동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가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약국.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문 밖까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나오는 남성 손에는 검은색 봉지 한가득 마스크가 담겼습니다. 대구 동성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까맣거나 하얀 마스크를 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한 폐병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또 혹시 모르니까 잠재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또 대구에서 있다가 발병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는 빈 곳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준다는 마스크는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남은 제품도 바닥을 보입니다. 알코올 손소독제 역시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동났고 손 세정제도 불티난 듯 팔립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넘게 늘었고 손 세정제 매출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편의점에서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같은 개인 위생용품 매출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답답해서 착용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요즘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이런 게 또 유행이고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건강도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위생용품 수요는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4명이 나오면서 이들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4번째 환자는 귀국 이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비행기와 버스 등에서 모두 172명을 접촉을 했고 그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55살 남성인 4번째 환자는 지난 20일 중국 우한에서 오후 4시 반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공항버스로 평택에 도착한 뒤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21일에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평택의 한 의원을 찾아 진료한 뒤 귀가했고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는 자택에만 머물렀습니다. 이어 25일에 발열과 근육통으로 해당 의원을 다시 방문한 뒤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고 보건소에 신고돼 능동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일 근육통이 악화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을 진단받았고 구급차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확진됐습니다. 처음 진료할 때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우한 방문력을 확인했지만 의원에서는 의심 환자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상도 경증이고 본인이 중국을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게 의료기관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총 172명으로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항공기나 공항버스 탑승객, 함께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접촉자 가운데 가족 1명이 격리조사 유증상자로 분류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외교부가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우리 국민의 전세기 철수와 관련해 우한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 700여 명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기 넉 대를 투입해 귀국 희망자를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한 주재 총영사관의 수요 조사 결과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했다면서 최종 700여 명이 탑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귀국 즉시 국가지정시설에서 최소 14일 동안 격리가 돼 임시 생활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탑승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제한하고 신청을 받았으며 37.5도 이상의 발열과 구토, 기침을 보이는 의심 증상자는 전세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오늘 밤 현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귀국 희망자 가운데 일부를 먼저 귀국을 시키고 이후 추가로 전세기를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일본 정부가 오늘 밤 민간 전세기 한 대를 파견합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서입니다. まず第1便をですね、本日夜、武漢空港に向けて派遣をする。 사전에 파악한 귀국 희망자는 650명 정도지만 우선 약 200명만 이 전세기에 태워 내일 오전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후 추가로 전세기를 보내 모두 이송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에 파견하는 전세기에 중국에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구호는 물론 자국민 귀국을 위한 중국과의 협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국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을 법정 감염증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선 겁니다. 感染症法上の指定感染症等に指定する政令を閣議決定いたしました。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환자에게 의료기관 입원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일정 기간 취업 제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의사는 감염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고 일본 입국 때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겐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문책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날마다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지정격리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격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도 중국 입국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심 환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고지해서 것인데. 의료원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가 치사율은 낮지만 인후통 정도의 증세에서도 전파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감염 발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은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 비하면 감염병 대응 체계가 훨씬 개선됐다며 기본 수칙만 지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문 대통령은 조만간 중국 우한에서 철수할 우리 국민의 격리와 진단, 격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대응 능력을 조속히 확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보낸 생일 축하 서한에 답장을 보내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매일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재판이 병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진행될 예정이던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병합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해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도 지난 17일 기소됐고 조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두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형사합의 21부가 결국 병합 심리를 결정하면서 가족비리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두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이 방대해서 한 재판부가 모두 맡기 힘든 만큼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만 형사합의 25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두 사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추가 기소 사건, 거기에 남편과 함께 기소된 사건까지 모두 4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지는 다음 달 조 전 장관의 첫 재판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시간을 강조해온 조 전 장관 측은 병합 여부와 관련 없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허위 성분 파문으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와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가 구속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 등과 공모해 허위 자료로 정부 보조금 8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외화 1,700억 원어치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밀반출 과정에는 공항 면세점 직원과 은행 직원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에 압수된 복대입니다. 허리 환자나 찰법한 이 평범한 복대는 신고하지 않은 외화를 넣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복대를 찰 사람으로는 공항 내 이동이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이렇게 돈주머니가 달렸거나 실리콘이 붙은 복대를 하고 상주 직원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손을 대거나 금속 탐지기를 쓰고도 적발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인천지검은 이 같은 방법으로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조직 10여 개를 적발했습니다. 복대를 찬 면세점 직원은 물론 관광객으로 둔갑한 운반책들이 직접 들고 나른 돈이 모두 합쳐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신고만 하면 한도가 없는 여행 경비의 맹점을 이용해 당당하게 한 번에 수억 원씩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빼돌린 돈은 일본과 홍콩을 비롯해 필리핀 등 6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반출한 자금은 속칭 환치기 자금, 밀수입 구입 자금 등의 불법 자금과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일당에는 돈을 받고 200억 원어치의 돈을 환전해준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끼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당 50여 명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른바 미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 인재 2호 원종건 씨가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원 씨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여자친구가 올린 글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은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 미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오늘 원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늘에 고이 잠든 달나가 내 눈 위에 얹은 듯이 아름답구나 3, 2, 1. 같이 웃는 얼굴이 어쩜 그리 하늘하니 고울 수 있누 세상에 어떤 꽃들을 너에게 비기랴 사시사철 너의 뺨은 봄꽃이여라 세상에 어떤 그림을 너에게 비기랴 그 어떤 자랑도 내게선 잠잠할지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해. 세상에 어떤 꽃들을 너에게 비기랴 사시사철 너의 뺨은 봄꽃이여라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이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3월 상순의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지만 내일도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약한 비나 눈이 왔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모레 새벽부터는 북동풍이 강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에 다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오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충청 남부와 남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호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기온 1도, 대구 2도, 광주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대구와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은 금요일까지 길게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